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8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에서는 엔저가 멈추지 않는데 한국은 원화 약세가 그렇게까지 진전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나날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원화가 비교적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분석했군요. 일본 누리꾼들은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는다. 3월 하순에는 120엔, 4월 중순에는 125엔을 돌파했고 일본 은행이 공표한 4월 22일에는 1달러당 128.08엔이었다. 이처럼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미국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금융 완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원화 가치는 최근 하락세이지만 일본에서 엔화 가치가 급락한 것처럼 가파르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우선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좀 길게 보자. 과거 20년의 움직임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대략 1달러 9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움직여왔다. 예외는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한때 1500원을 넘어 급등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구 금융기관들이 보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이동 규제가 느슨한 한국에서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원화가 팔리고 달러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시기를 제외하면 원화 강세를 언급한 시기는 1달러 1000원 아래로 떨어졌고 하락 시기는 1달러 1200원을 웃도는 상황이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2021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고 2022년에도 상승 추세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2022년 3월 들어서는 일관되게 1달러 1200원을 웃도는 등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4월 22일의 원달러 환율은 1236.4원이었다. 그러나 원화 약세는 완만해 일본 엔화와 같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은 되지 않고 있다. 왜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걸까? 원화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금융정책과 기조를 맞춰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한국의 장기금리는 늘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일본과 달리 미국의 장기금리를 웃돌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한국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고 원화가 팔리고 달러가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금리도 미국의 장기금리와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급등, 즉 원화 가치 하락이 일어나기 어렵게 됐다. 최근 한국의 금융정책과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2020년 5월 기준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즉 정책금리가 0.5%로 인하되어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 되었다. 그리고 사상 최저의 정책금리는 2021년 7월까지 계속됐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융정책은 긴축세로 돌아서고 기준금리는 0.75%로 인상됐다. 한국은 금리 인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유는 우선 경기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감염 확대로 2020년 상반기에 경기가 크게 악화됐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 이후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서 2021년에도 견고했다. 그런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높아졌다.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인 2.5%를 여러 달 웃돌게 됐다.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후 경기가 호조는 아니어도 나쁘지 않게 유지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대, 4%대까지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2022년 1월 1%에서 1.25%로 올렸다. 그리고 4월 한국은행 정책결정회의에서는 1.25%인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더 인상해 1.5%로 결정했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작년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 기조를 뚜렷이 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장기금리로도 파급됐다. 10년 국채의 이유를 보면 2021년 8월은 2%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9월에는 2%를 웃돌게 됐다. 그리고 그 후도 정책금리가 단계적으로 인상돼 10년 국채금리의 이율은 상승 경향이 계속되어 2022년 4월 22일에는 3.314%까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장기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장기금리도 높아진 결과로서 한국에서 원화 가치는 급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처럼 완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한국은 표준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한일 금융정책 운영 방침의 차이로 인해 엔화와 원화의 움직임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 기사는 달러, 원화를 달러, 엔화 환율과 상대 비교한 것이며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지만 엔만큼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엔, 원, 달러 3자의 움직임을 쫓지 않고 달러 대 원화 환율만 보고 코멘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질려 차트를 살펴보았다. 최근 1개월간 달러 엔화는 122엔 미만에서 129엔으로 마찬가지로 1개월에 달러 원화는 1220원에서 1270원으로 딱 제로 하나만 빼면 127엔으로 비교해도 될 것이다. 이건 50보 100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차이가 아닌가? 좀 더 그래프가 완만하면 납득할 텐데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의 금융정책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칼럼처럼 되더라도 향후 어떤 차이가 날지 짧아도 1년 스케일로 지켜보지 않으면 정치적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대댓글 한국은행은 긴축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불안이 해소되면 고이즈미 정권 때처럼 원고 엔저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더욱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통화 방위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겠죠. 한국은 한 차례 환율에 개입해 원달러 환율 방위를 했지만 금세 돌아와 개입 시점의 시세보다 더 높은 환율 상태입니다. 환율 하락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가 금리를 적절히 올리기 때문이라는 이론인데 오히려 금리를 올려도 하락은 막을 수 없다는 이론 또한 맞지 않을까? 바꾸어 말하면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엔저의 움직임이 멈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원달러 환율이 엔화 약세보다 완만한 것은 확실합니다만 조금 견해를 바꾸면 미국을 따라 긴축하는 방향으로 해도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좀 긴 안목으로 봐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쩍슬쩍 환율이 공격당한다면 역시 저쪽의 국력 자체도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쇠 한마디. 한국 상황도 녹록한 건 아니지만 무조건 폄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 칼럼이군요. 기축통화라는 자부심이 흔들리는 일본, 한국도 추락해주길 고대하는 모습이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